나는 항상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로 믿었다. 그런데 결혼식 날, 그분이 나를 제단으로 인도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순간, 내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그날, 교회 안은 꽃으로 장식된 환상적인 공간이었지만, 내 가슴은 이미 검은 구멍이었다. 미안하다. 지은아. 내가 선택한 그 남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아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왜 하필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날에 아빠가 나를 이렇게 버리는 거지?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야? 이건 평생 쌓인 상처의 폭발이었다. 아빠, 당신이 나에게 준 모든 고통이 오늘 터지기 시작한 거야? 그날 아침, 나는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거울 앞에 서 있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내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어릴 적부터 아빠는 내 삶의 중심이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우리 집은 아빠와 나, 그리고 여동생 수진만의 작은 세계였다. 아빠는 해군 장교로 일하셨지만 집에서는 늘 엄격한 가장이었다. 지은아, 여자는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해. 내 꿈은 나중에 그런 말들이 내 귀에 박혔다. 대학 시절, 나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아빠의 반대로 포기했다. 대신 안정된 직장, 좋은 집안의 남자와의 결혼을 강요받았다. 민준이는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내 마음은 아니었다. 우리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이제 부부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은 아빠가 깔아놓은 레일 위에서만 굴러갔다. 결혼 준비 과정은 지옥이었다. 아빠는 매번 내 선택을 비웃었다. 그 드레스. 너무 과해. 우리 집안은 검소해야지. 민준이 집안이 뭐. 중산층. 내가 더 나은 걸 가질 수 있었어.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내 자존심을 베었다. 나는 참았다. 수진이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여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아빠의 기대를 짊어진 나만이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제단 앞에서 아빠가 돌아서자 모든 게 무너졌다. 아빠. 왜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손님들은 불편한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봤고 민준이는 멀리서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아빠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이 결혼식은 끝나지 않았어. 이건 시작이야. 아빠의 비밀을 파헤쳐 당신이 나에게 한 짓을 갚아줄 거야.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혼자 울었다. 아니, 울지 않았다. 눈물이 마를 대로 마른 상태였다. 민준이는 나를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밀어냈다. 미안해, 오빠.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그는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에도 상처가 스쳤다. 우리 결혼은 원래부터 불안정했다. 아빠의 압박으로 시작된 관계였으니까. 그날 밤 나는 옛날 사진 상자를 꺼냈다. 엄마의 미소가 담긴 사진들, 아빠의 젊은 시절 군복 차림. 그 속에서 나는 힌트를 찾았다. 아빠는 왜 그렇게 엄격한 거지? 왜 나의 행복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지? 기억 속에서 떠오른 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밤, 지은아, 아빠를 용서해. 그분은 많은 걸 숨기고 있어.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아빠에게는 비밀이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다음 날 나는 수진이를 만났다.
여동생은 결혼식 소식을 듣고 울면서 달려왔다. 언니, 아빠가 왜 그랬어? 미쳤어.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이는 최근 아빠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고 했다. 아빠가 밤늦게 집에 오시고 이상한 전화 받으시고. 언니, 혹시 다른 여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니야. 더 깊은 무언가다. 우리는 함께 아빠의 서재를 뒤지기로 했다. 위험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몰래 집에 들어갔다. 서재 문은 잠겨 있었지만 수진이가 숨겨둔 열쇠로 열었다. 책장 뒤, 낡은 상자 속에 편지 뭉치가 있었다. 엄마의 필체가 아니었다. 낯선 여자의 이름, 하나라는 글씨. 사랑하는 철민 씨, 우리 아이를 지켜줘. 카터 제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카터 제독. 그 이름은 내 가슴을 꿰뚫었다. 아빠의 본명은 김철민. 하지만 군대에서 카터라는 코드네임을 썼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 편지는 불륜의 증거였다. 그 편지를 읽는 동안 내 손이 떨렸다. 하나라는 여자는 아빠의 옛 연인으로 태국에서 만난 스파이였다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아빠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라졌다. 하지만 엄마는 그걸 알았고 그 때문에 병이 깊어졌다. 아빠는 모든 걸 숨기고 우리 가족을 속였다. 이게 진실이야. 수진이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분노가 치밀었다. 아빠는 나에게 완벽한 가족을 강요하면서 자신은 배신자였다. 그날 나는 민준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오빠, 우리 결혼 취소할래. 그는 놀랐지만 내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곁에 있을게.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복수의 불길에 타오르고 있었다. 아빠, 당신이 나를 버렸듯이 나도 당신을 버릴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복수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나는 아빠의 군대 동지들을 추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옛 동창회 자료를 뒤지며 카터 제독의 흔적을 찾았다. 아빠는 퇴역 후에도 영향력이 컸지만 그 명성은 가짜였다. 하나라는 여자는 실제로 존재했고 그녀의 아들 내 이복 동생 비 한국에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준호, 지금은 서울의 변호사였다. 나는 그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누나, 엄마가 당신 얘기를 많이 했어.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고 증오했다. 아빠는 제독으로 승진하려고 우리를 포기했어. 엄마는 그 충격으로 죽었고 그의 말은 내 상처를 더 깊게 팠다. 우리는 동맹이 되었다. 복수의 동지. 아빠의 비밀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군부의 은폐된 스캔들, 불륜, 그리고 가족 파탄. 모든 게 아빠의 야망 때문이었다. 준비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매일 밤 나는 악몽에 시달렸다. 아빠의 얼굴이 꿈에 나와 지은아, 용서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일어나면 분노가 되살아났다. 수진이도 동참했다. 그녀는 아빠의 핸드폰을 해킹해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아빠는 하나에게 돈을 보냈지만 준호를 만나지 않았다. 이건 너무 잔인해. 언니요. 수진이가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래, 잔인해. 하지만 아빠가 먼저 그랬어. 민준이는 여전히 곁에 있었다. 우리는 결혼을 미루고 내 치유를 기다렸다.
그는 말했다. 지은아, 복수는 내가 자유로워지는 길이야. 하지만 잊지 마. 너 자신을 잃지 않도록. 그의 말은 나를 지탱해 주었다. 이제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아빠의 퇴역 기념식. 거기서 모든 걸 끝낼 거야. 기념식 날 홀은 군인들로 가득 찼다. 아빠는 단상에 서서 연설을 했다. 나는 평생 국가와 가족을 위해 살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뒤쪽에 앉아 지켜봤다. 준호와 수진이가 내 옆에 있었다. 민준이는 멀리서 신호를 보냈다. 연설이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말했다. 이제 특별한 순간입니다. 카터 제독 김철민 대령님을 소개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 순간 나는 일어났다. 마이크를 잡고 홀을 향해 소리쳤다. 아빠, 아니. 카터 제독. 당신의 가족은 뭐였나요? 홀 안이 얼어붙었다. 나는 편지를 흔들며 읽었다. 하나와의 불륜, 준호의 존재, 엄마의 죽음. 당신은 국가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우리를 버렸어요. 결혼식에서 나를 인도해주지 않은 건 당신의 죄책감 때문이었죠.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지은아. 어떻게 군인들은 웅성거렸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아팠다. 그 후 모든 게 변했다. 아빠는 군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명예가 실추되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무릎 꿇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말했다. 아빠, 용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엄마와 준호 오빠가 할 일이죠. 수진이는 아빠를 피했고 준호는 처음으로 집에 왔다. 가족은 재건되기 시작했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나는 민준이와 결혼했다. 이번엔 진심으로. 제단을 걸어갈 때 내 곁에는 민준이의 손이 있었다. 아빠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의 눈에 후회가 가득했다. 이제 나는 자유다. 하지만 가끔 밤에 눈을 뜨면 묻는다. 용서란 정말로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 척하는 거일까? 아빠의 기념식 후 집안은 죽음처럼 조용해졌다. 신문에는 카터 제독에 숨겨진 가족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다. 아빠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문제였다. 나는 병실 문 앞에서 망설였다. 들어갈까? 아니,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수진이가 말했다. 언니, 가봐. 아빠가. 기다리신 듯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는 함께 들어갔다. 아빠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지은아. 수진아, 그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아빠,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왜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숨기신 거예요? 아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젊은 시절 태국 파병 중 하나를 만났다. 스파이 임무 중 사랑에 빠졌고 아이가 생겼다. 국가의 명령이었어. 가족을 포기해야 했어. 그의 변명은 빈약했다. 나는 비웃었다. 국가. 아니, 당신의 야망이었죠. 제독이 되기 위해 우리를 희생시켰어요.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은아.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하나와 준호가 위험했으니까. 하지만 그 말은 내 상처를 더 키웠다. 우리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는 차가웠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준호 오빠와 통화했다. 오빠, 아빠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누나, 믿지 마. 그분은 항상 변명만 해. 준호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한이 배어 있었다. 우리는 만나기로 했다. 서울의 한 한옥 카페에서. 오빠는 엄마 하나 제 사진을 가져왔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지만 배신당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도망쳤죠. 그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아빠의 이중성을 보았다. 군인으로서의 영웅,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실패. 오빠,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는 물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누나가 시작한 거야? 끝까지 가자.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아빠의 은퇴연금, 군부보상금을 준호에게 돌려줄 증거를 모으는 거였다. 복수는 돈이 아니야. 정의야. 민준이는 그 모든 걸 지켜봤다. 지은아, 내가 변했어. 더 강해졌어.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결혼을 다시 준비했다. 이번엔 소박하게, 가족 없이,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 아빠의 편지가 도착했다. 지은아, 용서받을 자격은 없어. 하지만 내 결혼식 축하해. 멀리서 볼게의 그 편지는 내 눈물을 자아냈다. 왜 이제야? 왜 평생 나를 통제하려 했지? 나는 편지를 찢었다. 더 이상 아빠의 그림자에 살지 않겠어. 시간이 흘렀다. 결혼한 지 1년,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고 민준이와의 아이가 태어났다. 작은 아들, 철준. 그의 미소를 볼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희미해졌다. 아빠는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았다. 가끔 수진이가 소식을 전했다. 아빠가 후회하시대. 준호 오빠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 그건 내 몫이 아니야? 준호 오빠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과거를 공유하며 치유했다. 어느 가을날 아빠가 찾아왔다. 백발이 성성한 모습. 지은아, 철준이를 봐도 되나? 그의 눈은 간절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아이가 웃으며 달려갔다. 아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하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아빠, 왜 그랬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약했어. 그의 고백은 가벼웠지만 내 마음을 흔들었다. 밤이 되자 아빠가 떠났다. 나는 창가에 서서 물었다. 만약 시간이 돌린다면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질문 자체가 상처를 되살리는 거야. 삶은 계속된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영원히 따라다닌다.